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김민배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좀 이제 그것보다 약간 미시적으로, 그럼 과연 이렇게 지금 김민배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떤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특히 이제 정부 기구의 어떤 조직과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지금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혁신, 조직 개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산업 보안 이쪽에 대한 이제 어떤 정부 기구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개편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산업 보안의 어떤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도대체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럼 이제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산업 보안이 과연 얼마큼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만 당면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럼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그럼 그 나라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과연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산업 보안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산업 보안이라는 개념 자체도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어떤 지적 재산, 지식 재산의 보호라든지, 지금 정부 차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참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들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럼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의 구축이 바람직한 건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각 정부 기구에 사는 역할들이 정말 큰 틀에서 본다면 그 바람직한 건지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거는 건너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쟁력의 문제를 보시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국가 경쟁력이 산업 보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낮아진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산업 보완, 특히 이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지식 재산이라든지 그런 거의 보호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어떤 기술이 유출이 되고 어떤 기술이 제대로 보호가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통계를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해외 유출 사범은 이제 국정원에서 담당을 많이 하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기술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경찰청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이제 범죄학에서 본다면, 이 숫자가 보면 과연 그 전체 상황에서 얼만큼의 숫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산업 스파이 활동이 뭐 2014년 같은 경우는 뭐 200여 건이 다인가? 사실은 아니겠죠. 특히 이제 저희들 경찰청도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상당히 그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순간 어떤 대외 신인도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인지 수사라고 그러죠. 직접 경찰청이나 아니면 이제 국정원에서 탐문을 통해서 하는 건 사실 한계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숫자가 상당히 낮은 숫자가 아닐까. 뭐 물론 이게 뭐 전체적인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지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암수범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사기관에 대서 폄하해야 되는 건 한 20% 정도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80%의 사건들은 그냥 묻혀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뒤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기업체에서 수사기관 신뢰를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속도로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산업 스파이를 통한 어떤 피해액, 물론 이제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대략 뭐 한 50조 원 정도의 금액이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뭐 100조 원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사안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적어도 5배 이상의 어떤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처럼, 그 피해액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라든지 표본조사, 그다음에 어떤 외국의 사례들을 그 종합을 해서 본다면 이 정도의 좀 규모가 피해를 보고 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좀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보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물론 이제 정부 부처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충분히 그 주어진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그 기술 유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대기업들보다는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저희 대학도 이제 산업보안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제 저희 대학 산업보안 연구센터는 주로 이제 그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조사 방법,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신문을 할 것인지 이런 걸 하는데, 또 대기업들은 이제 그런 신문 기법까지도 배워서 직접 감사팀에서 이렇게 저희 이제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신문 기법을 자기들이 이제 감사팀에서 배워서 직접 어떤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되는 게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여력도 안 되고, 또 그만큼 어떤 이제 관리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술 유출이 이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도래하다 본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분야에서 유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술 보호 실태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보면 물론 이제 지원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산업 보안에 대해서는 좀 비용의 측면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투자가 좀 인색한 측면도 한 분야가 있고, 또 뒤에 장은부 교수님이 이제 발표할 예정이지만 어떤 전문 인력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양성이 미흡하다 보니까, 과연 산업 보안, 특히 이제 이런 보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원 부족에서도 특히 이제 조직과 인력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족하다, 미흡하다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체에서 느끼는 상황은 현재까지 이제 산업보안에 대한 어떤 서포트나 아니면 좀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바라는 것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각 부처와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자인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된 원칙이라기보다는 각각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체계화된 지원들이 어떻게 원스톱으로 해서 뭐 이를테면 교육부터 수사까지 좀 하나의 좀 체제화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현재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부에서 어떤 역할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부를 보시면 이제 정보보호 정책관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근데 여기서의 정보보호는 주로 기본적인 어떤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산업보안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요즘 최근 그 이슈가 되고 뭐 랜섬웨어라든지 좀 이런 쪽이다,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쪽 IT 보호에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정보보호 정책관이 이제 이런 정보보호에 관된 정책이나 집행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자치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책관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산업 보안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는 주로 이제 항공보안,
관련이 돼서 이제 그 2차관 산하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새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조직 개편이 뭐 이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제 산업정책실, 그 중에서 산업기술시장과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산업 보안과 관련이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청도 이제 기술보호 협력 보호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아마 뒤에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나오셔서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기술보호 협력, 이제 기술협력 보호에 대해서 좀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특허청도 이제 지식재산,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데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에서 특히 이제 영업비밀에 관련돼서 어떤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주로 정책 수립,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차원이죠. 중앙부처에서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산업 보안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명백하게 산업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각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아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기술 유출이라든지 기술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연 우리 지금 중앙부처에서 차원에서 어떤 특히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과연 어떤 통일된 원칙에 따라 하고 있느냐 좀 의문이 들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아까 이제 주로 해외 유출에 관련된 어떤 수사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죠.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는 이제 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이라든지 뭐 산업보안 교육 컨설팅, 그다음에 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외국과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스파이 신고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도 이제 유출에 대한 범죄를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중앙수사부에서 하다가 중앙수사부가 이제 그 개편이 되고 이제 반부패부로 되면서 수사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제 외사국, 외사수사과에서 이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거는 먼저 경찰청이 이제 중소기업청과 이제 어떻게 MOU를 맺어서 어떤 중소기업 유출 피해 신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고 초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무적인 방향이고, 좀 이런 것들은 이제 특허청이라든지 이제 지식재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가치도 한번 유기적으로 좀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정보도 공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 부문이죠. 여기는 큰 틀에서 보신다면 이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청, 검찰청은 주로 이제 사법 처리 부문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사법 부분의 것도 보면은 이렇게 유기적인 연계 체제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본다면, 과연 그럼 이제 사법 부분에서 어떤 특히 이제 산업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수사를 본다면, 과연 그럼 이런 사법 부문들을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요구되어지는 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